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자 10월 31일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지금 나라가 좀 어수선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태원 거기서 이제 참사가 벌어졌는데 오늘 뭐 좀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은 뭐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일단 이제 지금 이슈가 또 이제 뭐 이태원 사고 요거 뭐 TV 틀면 다 얘기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이태원 사고가 주식시장에 증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대규모 이렇게 큰 인명 사고가 났던 거는 세월호 한 8년 전에 그죠?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고 때 세월호 사고 때하고 지금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그거 이제 비교 설명해 드리고 그럴 예정이니까 잘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오늘 뭐 제가 뭐 이태원 뭐 사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거는 그게 다니까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여기 아시아 증시 상승 마감을 잘 했는데 이제 그거 체크 좀 해보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또 홍콩이 또 오늘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다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세월호 얘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보시면 요즘에 보면 뭐 저기 같아요. 서해안 썰물이죠. 네. 서해안에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서해안 물 빠지면은 그냥 뻘밭만 나오죠. 뻘. 쫙 그죠? 네. 요즘에 주식 방송 하다 보면 그냥 물 싹 빠진 서해안 뻘을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황량한 느낌? 네. 그죠? 네. 그래요. 그냥 질퍽거리고. 네. 저는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을 좋아하고 동해안보다는 남해안을 좋아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지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또 일이 터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다운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감안해서 더 이렇게 좀 잘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 여기 시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아 증시가 오늘 상승세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급등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지수는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다우 지수는 회복을 많이 해서 8월 달이 여기가 단기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왔던 게 9월 달이었죠. 그리고 여기 10월 달 저점 여기인데 오늘이 이제 요거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10월 28일 날 미국 증시 마감인데 여기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자로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양봉은 두 개만 더 넣으면 전고점 8월 달에 있는 단기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열심히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 항상 아시죠? 살짝 누를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하지만 누르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가 잘 끝났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금요일 날은 2.8% 급등 마감했어요. 그래서 세게 올라왔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다음에 뭐 중국 주식, 그죠?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특정 종목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폭락을 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이제 힘들고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메타였죠. 네. 메타 주가를 폭락을 시켜가지고 네. 이게 목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20%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옛날 페이스북. 그래가지고 이제 나스닥 증시를 폭락을 시켜놨는데 금요일날은 애플 있죠. 애플이 7% 급등했고요. 그리고 인텔이라고 아시죠? 인텔도 10%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반도체 1위 회사들이거든요, 다. 아까 인텔이. 근데 이게 이제 급등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린 거죠. 미국이 금요일날 폭등 나온 거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아침에 급등 출발을 하죠.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1% 상승 출발했다가 장중에 이제 쭉 내려왔다가 끝날 때는 다시 올려서 플러스 1.11%로 상승 마감했고, 그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7월 초에 지수를 그때 한번 여기 전저점 깨는 바람에 개인들 반대 매매 손절 물량 무지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여기를 깨는 바람에 9월하고 10월달 여기가 깨지는 바람에 또 손절 물량 무지하게 나왔죠, 그죠? 근데 거기를 지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따지면 여기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전사자가 전쟁에서.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전사자가 나왔는데 나중에 뭐예요? 딛고 일어선 거예요.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생들을 하신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거의 똑같아요. 1.12%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니까 같이 고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코스닥 지수보다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시황 잡는 게 맞으니까 그냥 코스닥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제 제일 그 특징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3.6% 급등 마감을 했는데, 저기 어디에요? 금요일날 3.7% 하락했던 거 오늘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 하락했던 거 그대로 올려놨고 뭐 잘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 투자 종합을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기관도 순매수를 했는데 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샀죠. 그리고 개인이 싹 털리고 있고, 예.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 이걸 보시면 자, 개인이 오늘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죠. 근데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30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하고 같이 많진 않지만 아무튼 순매수를 해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네, 나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증시가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지금 시간이라 답답하시고 막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증시는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네, 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그죠? 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주식시장은 감정이 없어요. 네. 매정하게 듣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주식시장에는 감정이 없어요. 돈에는 뭐 인격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은 맞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에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기 뭐예요? 이태원 참사가 이제 일어났지만 주식시장은 그냥 올라간 거예요. 갈 건 가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그죠?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그 이태원 참사 관련 테마주도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저희 반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상한가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저기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막 한 1-2% 정도 있을 때 얘기했어요. 네. 저거 무슨 저긴데 저거 아마 이태원 참사 수혜주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원들 보유 종목이니까 알고는 계셔라. 더 이상의 언급은 안 할 거다. 근데 아무튼 뭐 상한가를 가도 그냥 가지고는 있을 건데 참고는 하시라고. 상한가 못 갔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테마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 얘기 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제 외국인이 이제 열심히 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특징은 뭐냐면 홍콩 얘기인데, 금요일날 저기 저녁 방송에서 홍콩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들으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 들으신 분들도 2번 찍어주시고. 홍콩 얘기 들었다. ELS 얘기했었죠? 홍콩? 이죠? 못 들으신 분들은 3번 찍어보시고요. 네.
들으셨으면 영상도 다시 보세요. 홍콩 ELS 후반부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그날 그 실시간 방송 들으시면 돼요. 홍콩 얘기했어요. 홍콩 ELS. 홍콩 ELS가 저렇게 난리를 지길 때가 전 세계 증시 바닥을 찍을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홍콩 증시를 보시면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홍콩 H 지수인데, 이거 항생 지수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18% 떨어져서 15,000을 확실하게 깨놨고요. 여기 보시면 장대운봉 떨어진 다음부터, 그죠? 거래가 주르륵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죠. 패닉셀. 패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셀은 판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공포에 빠져서 파는 거죠. 주식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떨어지면은 파생 연계돼 있는, 그죠? ELS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예. ELS도 난리가 나고 ETN도 난리가 나요. 특히 레버리지, 고퍼스라든지 아니면 뭐 레버리지 두세 배짜리 그런 거 그냥 바로 그냥 저기 된다 보시면. 아무튼 이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15,000이 깨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손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항생 지수는 15,000이고 여기 H 지수는 5,000이거든요. 5,000을 깼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샀냐면 여기서 많이 샀대요. 여기 이게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시면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자마자 수익 내보신 경험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자마자 물리신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주식하시다가 전문가 방송 왜 들으시겠어요? 물려서 고생하니까 도움 좀 받아보시려고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날리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물려봤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뭐 주식 신동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물려본 사람은 알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물리는지. 이 차트를 딱 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물리냐면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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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7번까지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물릴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세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준비된 게 아닌데 말 나온 김에 공부를 한번 하시죠. 어디에서 많이 물리겠어요? 1, 2, 3, 4, 5, 6, 7 중에 공짜예요. 막 찍으세요. 네. 이거는 생각을 길게 한다고 답이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막 찍으세요. 공짜예요. 2번, 3번, 또 4번, 5번도 있으시고. 네. 정답은 다 찍으셨어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복수로 찍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물렸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잘 보세요. 2번 아니고 3번인데 거의 3번이에요. 이게 홍콩 H 지수인데 코로나 때 저점이 8,200 정도였네요. 그죠? 여기가? 자, 여기가 8,200 정도였대요. 근데 여기는 12,200이죠? 그럼 4,000포인트 올랐으니까 얼마 간 거예요? 50% 가까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대충 50% 조금 안 되겠다. 그죠? 그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홍콩 증시가 이제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에.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아까 1번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잘 안 물려요. 왜 안 물릴까요? 순간적으로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끝나요. 안 산다니까요. 몰라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언제쯤에 이제 관심을 갖냐면 이게 심리인데 잘 보세요. 은행 가가지고 이게 보통 ELS 은행에서 파는데 은행 가서 이런 거 들지 말란 얘기예요. 자, 여기가 언제예요? 2021년 1월 달이죠.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막 9만원 가고 현대차 날라다니고 막 대용주 막 날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재명 테마주 막 날라다니고 막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다니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나와요.
1월 초부터 이제 여기가 2월 말쯤이거든요. 2월 말쯤 되니까 뭐 한 달 반 만에 만 포인트 정도에 있던 게 대충요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홍콩 증시가. 그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홍콩에 투자한 사람 대박. 뉴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홍콩 그러니까 뭐 수익 뭐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 상위 뭐 ELS, ETF 뭐 이렇게 쫙 얘기 나와. 그러니 이제 얘기는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산 사람 지금 20% 레버리지 꼈으면은 40%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못 사고요. 막 떨어질 땐 잘 안 사요. 그럼 언제 사냐면 여기쯤에 산다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왜냐면 이제 다 내려오고 이제 가겠지 싶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3번이에요. 이해가세요? 여기가 3번이라고. 요지요. 보통 여기서 사요. 왜요? 여기서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대선 주거나 정책 테마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사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찍으신 분들 중에 1, 2번 찍으신 분들 있죠? 그게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일반 개별주 테마주에서는 1, 2번이 맞아요. 특히 2번이 맞거든요. 예. 근데 이건 지수잖아요. 홍콩 지수. 여러분들 평상시에 홍콩 지수 체크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별로. 물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하겠지만 거의 안 한다. 몰라요. 응? 홍콩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옛날에 홍콩 여행 갔을 때 좋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나시죠. 뭐 주윤발 생각나고 그죠? 네, 옛날 홍콩 영화 막 유행할 때 주윤발. 잘 안 본다니까. 그래서 1, 2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종목을 보러 갔으면은 1, 2번 대답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상 3번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충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3번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요. 요 일대. 그러니까 여기가 만이거든요. 만에서 11,000 사이. 그러니까 5천이 깨져야 녹인이 되는 거예요. 5천이 깨지면은 5천 깨졌죠? 그럼 5천이 깨졌다는 얘기는 만 정도에 산 사람들 지금 녹인이란 거 아니에요? 만이 어딘데? 여기잖아요. 여기가 대충 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산 사람들은 지금 뭐야? 다 녹인되고 있는, 녹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인이 뭡니까? 녹인 또는 뭐 낙인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KNOCK 녹인 또는 낙인 뭐 발음하기 나름인데 외우시기 힘들면 녹아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녹인다 이러면서 녹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뜨거운 물에 설탕 넣으면 잘 녹잖아요, 그죠? 네. 녹여버리는 거죠. 이게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요 밑으로는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서는 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아까 4, 5, 6, 7 일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 잘 생각해보세요. 홍콩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산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작년 연말쯤에 작년 이맘때쯤에 중국에서 얘기 많이 났던 게 뭐예요? 헝다그룹 기억난다 1번. 헝다그룹 요즘엔 말 잘 나오지도 않는데 헝다그룹 기억난다 1번. 기억하시죠? 중국 부동산 망한다고. 중국의 부동산의 꽃은 홍콩이거든요. 헝다그룹 망한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사람이 왜 샀겠냐고 이거를. 안 사죠. 중국 망한다 그러는데 걸핏하면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죠? 지금도 뭐 때려잡고 있고 그죠? 여기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여기서 많이 그랬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분들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 또 빠졌는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해드렸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게 그 주식 시장이 좀 1년 동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셨고 지금도 좀 하고 계신데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를 피해서 이제 금리 쪽으로 이제 금리 받는 걸로 이동하신 분들이 생고생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에 그냥 뭐 볼일서 갔다가 거기 직원이 홍콩 최근에 이렇게 20% 이상 이제 올라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망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든 사람들이 지금 난리 난 게 지금 주식 관련된 뭐 저기 중에 S로 끝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파생이란 파생이랑 연동되는 것들이 끝에 S로 끝나는 게 ELS, ELW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지금 왜 계속 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갈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여기 이게 홍콩 H 지수인데 코로나 때 저점이 어디냐면요.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에요. 이해가세요?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라고. 항생지수는 못된 거예요 이게. 항생지수 여기가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이라고. 근데 이걸 올 초에 깨더니 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가 보면은 홍콩을 뭐 어디 딴 나라에 뺏겼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바닥이 무서운 게 절대 개인들한테 쉽게 돈 못 벌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운명인 거예요. 편하게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주식은 때로는 편하게 벌 때도 있어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사자마자 막 상한가 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고생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편한 데 찾아가지 마세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힘들다고 편한 데를 찾아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편하게 돈 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요즘에 정치권 보면은 뭐 대장동, 화천대유, 뭐 부동산 개발, 뭐 막 그런 비리들 막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어보자. 그래갖고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연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 뭐 대장동 일당들 그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편하게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다 뺏기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무튼 홍콩이 지금 심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더 떨어질 때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 여기가 31,000이거든요. 지금은요 15,000이 깨졌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한 고점 대비 한 55%까지 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녹인 다 돼버리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고점이 31,000이고 여기는 뭐 개인들이 어디서 많이 샀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많이 샀겠죠. 여기는 29,000 3만 사이. 그럼 어디 깨야 돼요? 그렇죠. 14,500원 깨버려야지. 오늘 14,500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신용만 있으면은 40% 이상 급락시키면은 신용 반대매매 나와서 다 털리지 않습니까? 녹이는 한 50% 정도까지 50에서 55%까지 50에서 55%까지 빼면 거의 녹인이 되거든요. 상품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고점 대비 대충 계산해 보면 나와요.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요거 홍콩도 이제 언젠가 이제 급반등 나올 겁니다. 자기들의 이제 소기의 목적을 이제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얘기랑 여기 이태원 얘기해 드릴게요. 이태원 사고 난 것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죠, 그죠? 그 저기 뭐예요? 이태원 지금 사고 터졌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인명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 아니니까 여기 또 그 왼쪽 끝에 계시거나 오른쪽 끝에 계시는 분들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편안하게 들으세요. 근데 실제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발광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갖고 미리 안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월호 때가 2014년도 4월 16일날 세월호 그 사고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람이 참 많이 죽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런 인명피해가 큰 사건이 일어나면 증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소비 심리도 떨어지고 장사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증시가 이것 때문에 급락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 올라갔죠.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증시 올라갔죠.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올라갔고 아시아 증시도 다 올라갔어요. 네. 그 돈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냉정하다니까요. 네. 올라가요. 여기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세월호 때 있잖아요. 세월호 때 그때 지금보다 더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격적이지만 그죠? 네. 그때는 더 어린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죠? 네. 안타깝게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시점은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이때를 쭉 들어가서 보면 참고로 이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4월 16일 날이 대충 이쯤이겠죠.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폭락한 게 전혀 없었고요. 조금 들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세월호랑 무방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그죠? 그 세월호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없었어요. 삼성전자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죠.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여기 2014년 4월달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터졌을 때 증시 미동도 안 했습니다. 요거 빠진 거는 세월호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다른 이슈가 있어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더 올라가죠. 폭락한 게 없죠. 네. 다만 그 당시에 코스닥은 좀 빠졌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여기인데요. 잘 보시면 4월 16일이 여기인데 여기다. 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3세 올라가다가 이제 쭉 떨어졌는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세월호 사건이 워낙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가 저점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전후회가 저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기 좋게.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저기 작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대신에 대형주도 안 갔고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테마주가 엄청 잘 갔어요. 테마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출근하면서 한마디 딱 하면 상한가 같고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말 한마디 좋게 하면 확 가버리고 뭐 말만 나오면 가세요 그냥. 요즘에는 말이 아니라 그죠? 네, 뭘 해도 잘 안 가죠 그죠? 이때는 뭐 그냥 투건대로 갔어요. 개별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가 된 거죠. 원래 3, 4, 5월달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받으러 이제 과열됐었기 때문에 조정받으러 들어가는 거고요. 이 당시 때 가장 유행했던 테마주가 1등 테마주가 뭐였냐면 사물인터넷이었는데 그 당시 1등 테마주가 효성 ITX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막 날라다녔어요. 와, 가고 막 이게 4배인가 5배 올라온 거예요. 4배 잡으시면 돼요. 5배? 4배. 4배 잡으면 돼요. 우두머리였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가 여기였겠죠. 그죠? 그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잘 갔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못 갔는데 선발주자였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 S넷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갔죠. 저희 가고 나서 여기에요. 막 날라다녔어요. 쫙. 그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가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테마주, 그것 때문에 테마주가 못 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이해 잘 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뭐 사람 목숨이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죽어서 많이들 좀
좀 애석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증시 그 감정을 주식시장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식은 주식이고 그건 그거고 분리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해서. 그게 뭐 말이 쉽지, 그지? 말이 쉽지. 뭐 이렇게 실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세월호 때도 별로 없었어요. 테마주도 잘 갔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테마주들이 막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뭐 TYM 농기계죠. 살아서 돌아오고 있죠. 데모 차트 멋있잖아요, 그죠? 유신 안 내려와요. 현대건설기계 아우 그냥 수직으로 들어요. 한미 글로벌 여기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추천 좀 할 걸, 그죠? 여기서 말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다스코 바닥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뭐예요? 푸틴 아저씨가 이제 또 안 좋은 얘기했죠. 예. 우크라이나랑 곡물 그 수출하는 거 협정 파기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농기계 대동이 뭐 다른 재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농기계 뭐 비료주 남해화학이죠. 신성홀딩스 상한가 갔다 왔고 비료주 세료주를 다 갔다.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큰 슬픔이 닥쳤으니까 와 주식시장 더 떨어지겠다. 안 떨어진다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어떻게 사람도 아닌 것 같다. 뭔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뭐 안 그랬겠어요 옛날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 방송 때 이태원 얘기를 안 하려고 저도 했는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 근데 요번에 근데 기사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나오던 게 아니던데 난 이런 건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태원 사고가 터지자마자 이게 집단 우울증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랑 관련된 영상들 자꾸 보지 마라.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길 가다가 20대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건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이 여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이게. 몰입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속기 위해서, 그죠? 겁에 안 질리기 위해서,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안 쓰러지죠. 그렇잖아요. 고수들은 이제 서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거 따지면 그건 고수들이고, 어지간하면 그죠? 천천히라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 그래야 안 쓰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여기에서 이제 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가서 막 이거 보면서 막 영상 보고 돌려보고 또 보고 그놈의 뉴스 또 보고 똑같은 뉴스 막 MBC, KBS, SBS 돌아서 보고 막 그러시면 정신적으로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엄청나게. 뉴스 보지 마시라고요. 어머 어떡하니 이러면 차에다가 또 노란 리본 달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으면 꼭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세월호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보고 또 차에다가 또 노란 리본 같은 거 붙이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주변에 이제 여기 희생자 있으시면 잘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주식이고 뭐고 일상생활에 되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고. 주변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줘라. 하지만 그만 봐라. 저도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주식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가면은 주식 못한다고 또 요거도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돈 날렸다고. 네. 저녁 때 이제 뉴스 보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요. 네. 도대체 언제 쉬실 건데, 그죠? 최대한 나의 뇌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고생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네. 특히 뉴스 조심하시고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건 유튜브, 카더라 통신.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피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세월호 때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이걸 겪어봐서 그런지 아까 그 기사 그런 게 그건 좋은 기사라고 좀 봐요. 저게 진짜 사람들 생각해서 써주는 기사거든요. 저런 기사들이 국민들 위해서. 네. 정부 탓할 것도 없고, 그죠? 늦은 밤에 고등학생이 그 이태원 클럽을 그 근처를 왜 갑니까? 근데 그런 것도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진정한 위로라잖아요. 네. 기뻐하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죠? 네. 이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된다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뉴스 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랑, 그죠? 달러나 원달러 환율 이런 이제 환율의 방향과 금리, 그래서 주식시장 이런 방향이 막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서 홍콩 항생지수가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아이고 어떡하니 이러면서 이제 그 뉴스 보면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막 운전하시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큰일 난다니까요. 네. 굉장히 산만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그 이태원 얘기 여기서 끝낼게요. 네. 세월호 때도 별일 없었고 지금도 별일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어디냐? FOMC 이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하는 이제 그 회의인데 이게 미국 시간으로 11월 1일, 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목요일날 한 새벽 한 2, 3시쯤 되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금리 인상 얼마를 할 거냐? 정리를 해드리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0.5% 정도 할 것 같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번에 0.75를 하든 다음 달에 0.5를 하든 뭐 그 아래로 하든 그 위로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브리핑을 할 거예요. 연설을 할 거거든요. 연준 의장이 연설. 네. 그때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연준 의장이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증시는 오르거나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맞추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금리 얼마 올리냐? 0.75냐? 0.5냐? 아니면 1%냐? 그 다음 달에는 뭐 어떻게 하느냐? 12월 달에? 그럼 내년에는 또 어디까지 올리느냐? 우리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간에 올릴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증시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맞추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다가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예요? 증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F 공상과학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소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갑자기 홍콩 H지수나 항생지수가 왜 저렇게 미친듯이 폭락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낙인 이거 녹인시키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들은 사람들 이자도 주기 싫고 원금도 이제 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왜? 그래서 그런 거 맞아요. 최근에 미국에는 메타 하나씩 보죠.
메타 주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하면 잠깐만요. 인텔라스 인텔부터 봅시다. 이게 갑자기 막 9월달 들어서 10월달까지 쫙 빠졌거든요. 왜? 인텔 뭐 망했어요? 인텔이 망했냐고요. 다시 이게 망했냐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요. 이게 보시면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인텔 회사의 주가 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져요? 예? 그것도 최근 들어서. 홍콩은 왜 저렇게 갑자기 난리를 지기며,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 메타. 이거는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거든요. 잘 보세요. 웃기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코로나 때 폭락 나는데 거기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상하죠? 언론에서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존도 막 폭락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저점이 여기인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엔 여기였거든요. 코로나 터져서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저점이 여기. 근데 그 전에가 여기였다고요. 근데 거길 깼거든요 또. 그 아마존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100달러를 깨고 있는데 고점이 180달러, 190달러예요. 그럼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거의 반토막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천하의 아마존이 왜 갑자기 이럴까? 이상하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특히 홍콩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같은 중국 주식 보세요. 왜 갑자기 이 난리를 지을까요? 코로나 때도 여기였는데 저점이. 이상하시죠? 이 회사를 망합니까? 아까 제가 왜 SF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했냐면 혹시 빨리 여기까지 빼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뭐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만기일.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고 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폭등이 나올까요? 1번. 아니다. 4번째 보세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면 전세계 증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내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쵸? 1번을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그 세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면 그 기조로 계속 오랫동안 가게 돼 있어요. 뭐 이번 달에는 0.7 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게요 이러다가 다다음 달, 2달 뒤에 갑자기 또 확 올리거나 아니면 확 급락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이 금리 인상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 돈 무지하게 많이 버시는 대기업 회장님 운전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연준은 대기업 회장님이 아니고 대기업 회장님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인 거예요. 회장님이 사셨어요? 어디 좀 가지? 예 회장님 쫙 가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겠어요? 회장님 출발합니다. 그리고서 무슨 카 레이서처럼 확 밟겠어요? 악셀레이터를 천천히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밟겠죠? 코너 돌 때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그죠? 그리고 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급정거 하겠어요? 그럼 바로 잘려요. 부드럽게 천천히,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은?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깨방정돈은 언론 뉴스 그만 보시고 그냥 대기업 회장님 운전기사처럼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예, 그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나오면은 한동안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급격하게 안 바꾼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증시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공매도 치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공매도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미친 듯이 공매도 쳐서 주가 떨어뜨릴 거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얘기 나온다 그러면 미친 듯이 사야 되니까 폭등 나오겠죠.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분주입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싸게 사야 되는 사람들은 싸게 사야 되고 ELS나 그런 거 들은 사람들 돈 떼먹고 싶은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바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이렇게 바쁘고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이태원 뉴스 그만 보시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이런 사태가 터지면 세월호 때 겪어보셨잖아요. 전국이 초상집이 돼요. 초상집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뭐 앞으로 이 언론들은요 계속 그 뉴스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내보낼 거예요. 네. 그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쪽 전문가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보지 말라. 집단 우울증 걸린다.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억지로라도 막 웃을 일을 찾아야 될 정도로 멘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중요한 건 FOMC 회의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한 것들이 좀 있는데 홍콩이라든지 여러 이제 대표주들이 이유가 다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한동훈 테마주도 살살 올라오더라고요. 난 얘기해드렸어요. 한동훈 씨 테마주. 네. 아무튼 이제 그 정신 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뉴스 보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제 또 주의를 또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제 뒤에 오늘 방송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 네. 특별하게 뭐 세게 얘기한 건 없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 이태원 얘기는 오늘까지만 할게요. 뭐 내일 뭐 할 게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이태원 관련 테마주들 이태원 그 참사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는데. 뭐 그런 걸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말고 유럽 증시가 지금 상승이거든요. 대만 저기 독일이랑 좀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조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그 공포지수거든요, VIX 공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공포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증시 이제 안정 찾고 계좌가 예를 들어서 한 50% 40%까지 손해났다. 그러면 20에서 10%대로 줄어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 확 줄어들어요. 가만히 계세요. 자꾸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 실장님이 여기 하신다네. 이거 낮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 분석하신다고 하는데 푸틴이 지금 이제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죠. 그리고 겨울 전쟁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해서 이게 다시 또 올라올 때가 됐어요. 원자재가 광물이고 뭐 석유, 가스고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푸틴 전쟁 이슈도 있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푸틴 이제 자원 무기화 얘기를 좀 할 거다. 그래서 종목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성에너지 이런 거 잘 봐야 된다고.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그죠? 근데 오늘 시간에서 그 지금 미국의 그 뭐예요? 천연가스 선물이 막 급등한대요.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그래서 대성에너지랑 뭐 GS 이런 게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거래량도 좀 있고. 잘 보셔야 돼요. 얘기해 드렸어요. 김 시장님이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참고하셔서 보시고 여기 우리 회원들 중에 문자반 회원들 있죠? 문자반 회원들은 지금 김 실장님 그 방송 들어가셔서 보세요. 원자재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으시고 라이브 회원들은 오늘 오전이랑 오전에 얘기했나?
예, 아무튼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라이브 회원들은 제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네, 여기 문자반이나 여기 무방해보 회원들은 꼭 들으세요. 가서 네, 저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원자재 동향은 전문가가 잡아주는 게 맞아요. 들으셔가지고 아무튼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 8시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네.